DJ.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됐죠. 예, 그래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직도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지금 의무가 이게 해제된 게 뭐 50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곡으로 이런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포크 듀오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런 그룹에 이게 64년도에 결성이 된 2인조 듀엣입니다. 근데 결성이 돼서 70년대를 풍미한 세계적인 남성 듀오입니다. 아마 히트곡들 상당히 많아요. 뭐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든지 엘 컨돌, 파사, 그다음에 스카브로 페어, 뭐 이런 영화 졸업에 나왔던 미세스 라빈슨이라든지 상당히 뭐 많은 다양한 그런 노래들을 그리고 너무도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이 곡은요, 본래 1963년도 로스 인카스라는 그룹의 연주로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곡인데, 여기 이제 페루 이게 민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폴 사이먼이 이제 가사를 붙여서 발표해서 잉카 고유의 팸플릿 비슷한 잉카 고유의 이제 그런 피리 연주와 하모니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이국적인 맛을 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페루는 이 노래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곡이죠. 국내에서는 뭐 철새는 날아가고, 엘 콘돌, 파사, 이게 콘돌 아시죠? 독수리. 예, 콘돌. 그래서 본래 제목은 독수리가 날아간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철새는 날아가고 그러고 번역이 돼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남미에서는 영웅이 죽으면 이 콘도르라는 새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페루비안의 한이 담긴 곡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분명한 건 철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달리 이 노랫말처럼 각자 꿈꾸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릴 한정훈의 부동산 DJ 지금 출발합니다. 부디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부디님. 네. 마스크 얘기를 오늘 처음 시작해 주셨는데 566일이에요. 무려. 500일이 넘었네요. 무려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근데 그거를 한 두 번은 조금 못 미치지만 어쨌든 엄청난 지금 날수가 지난 만에 우리가 야외에서는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 저도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쓰고는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벗을 수 있다는 그 그렇죠. 기분만으로도 네, 좀 해방감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근데 전 겁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조금 저는 뭐 밖에 다닐 때도 지금 쓰고, 그리고 이제 하도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맞아. 오히려 벗는 게 약간, 조금 그래서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것도 있다. 좀 이렇게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메이크업. 그리고 편안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니까 맞아요. 남자들은 뭐 별로 상관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노래가 이렇게 보면은 나는 달팽이보다 참새가 되겠어. 그래, 할 수 있다면 그럴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멀리 항해를 떠나고 싶어. 이곳에 머물다가 버린 백조처럼 굉장히 좀 뭔가 네. 날아가고 싶은 뭔가 그런 느낌의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한 구절만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DJ답게. DJ답게 한번. DJ답게.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이렇게 아니, 몰랐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 들으니까, 기억이 들어봤다. 나시죠?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부디님이 소개해주신 노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들어봤던 뭔가, 한 번쯤은. 저는 익숙한? 뭐 예전에 많이 들었던 곡이라서 그러니까. 익숙하죠. 왕년에 꽃다방이라고 하셨나요? 명동. 명동. 명동 꽃다방. 참 추억이 진짜 새록새록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명동 꽃다방 우리 DJ 출신의 지금은 부동산 DJ님이십니다. 한정훈 부디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또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벗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희도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좋은 거 선물을 좀 앵겨드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도 매번 음악 선물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드리는데 저도 고민하다가 선물 하나 또 진짜요? 선물 하나 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게 부디님이 드리는 거.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함께하는 부디 퀴즈 나갑니다. 부디 퀴즈라 그래서 뭐 부디님이 내주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따로 또 섭외를 했습니다. 퀴즈를 내주실 우리 담당자님을 또 모셔보겠고 요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뭐 스위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산 원두로 만든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커피를 저희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디 님한테 이 부동산 정보도 얻고 시원한 커피도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이 보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부디 퀴즈 나갑니다.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오늘 부디 퀴즈 처음 준비했는데요. 자, 부디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사례 중에서 자, 어느 곳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를까요? 자, 1번 나갑니다. 지하철이 없다가 처음 개통되는 지역. 그리고 2번, 지하철은 있는데 추가 개통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 자, 어떤 게 정답일지 자, 두 분의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님. 예. 이게 어떤 힌트를 드려야 되나? 근데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 갔다가 정말 그 첫 휴가를 무지하게 기다리는데 첫 휴가를 나왔을 때는 막 집에서 그냥 막 부모님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자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라면을 또 끓여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 왔니? 또 왔니? 너 왜 또 왔어? 제 힌트는 요겁니다. 첫 휴가가 어쨌든 환영도 많이 받는다. 그렇죠. 라는 게 힌트셨고, 힌트 다 드려서 드릴 게 뭐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음식에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음식을 우리는 다 이제 잊어버렸지만, 아마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진짜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뭐 소고기도 먹고, 초밥도 먹고, 뭐 좋아하는 음식 먹지만 사실 옛날에 그 처음 먹었을 때 그 충격적인 느낌? 이런 거를 아마, 그쵸? 그 많은 못하지 않을까? 저는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는 바나나 아. 처음 먹었을 때 그렇게 충격적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나나 아무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드시면 이게 요새는 이렇게 흔해져가지고 옛날 맛이 안 난다고 맞아. 막 이래. 그러니까 이 둘의 힌트 여러분 감이 오셨죠? 뭐 그냥 떠먹여 드렸다, 그죠? 그렇죠. 처음이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힌트였습니다. 자, 요거 아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중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2-556-6961 전화고요. 문자 보내주시죠. 010-8964-7750 이메일 주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도 보내주시고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 궁금한 점도 보내주시고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진지한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여기 이슈 이어가 봅니다. 부동산 DJ. 네, 부동산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진짜 중요한 소식들, 이슈들 픽해서 저희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사실 뭐 정치, 정책, 부동산 때려야 뗄 수 없잖아요, 부디님. 맞죠? 그렇죠. 그죠? 부동산 정치. 그치. 부동산 정치, 정책 뭐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에 정말 중요한 어떤 한 요인? 원인이 부동산이 된 것도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렇죠? 새 정부를 앞두고 또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그야말로 좀 들썩들썩합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 오늘 좀 살펴볼까요, 부디? 네. 네. 지금 뭐 그 재건축을
하겠다. 하겠다. 특별법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다가 일기 신도시. 일기 네. 신도시. 그랬다가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맞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뭐 어떻게든지 공약을 지키겠다. 바로 이제 뭐 5월 달부터 할 것 같은 지금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살짝 많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겠다. 그러면 이걸 사실상은 철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가, 맞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10일 취임과 동시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죠. 후보 시절 공약이었어요. 네. 그렇죠? 공약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참 저는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 제가 오래 해서 그런지 부동산을 이거 이제 정치 논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반적으로 일기 신도시에 일기 대한 신도시.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일기 신도시에 당장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6월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기려면 일기 신도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와, 뭐 지금 네. 그런 기사가 나오고 물론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재건축이나 이런 거 완화해주고 그래서 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 너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서 움직이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이제 거의 아파트의 대다수가 노후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 가보면.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은 이미 30년 넘었고 그렇죠. 이제 다 30년이 다 이제 육박하는데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제 과감하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 인수위원회에서 네. 하다가 보니까 지금 뭐 집값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이미 움직임이 뭐 강남 보이니까. 일기 신도시가 지금 막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일산에 있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추천했던 단지예요. 일산의 그 장성마을 2단지라고 거기가 리모델링을 최초로 일산에서 처음 시작한 단지예요. 예, 근데 지지부진 좀 안 되고 있다.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근데 그런데도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뭐 한 5, 6천만 원? 지금 올라온 것 같고요. 올해 4월 달에 비해서도 4월 달에 5억 9,900이었는데 지금 호가는 한 6억 한 2천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오르고 있고 그리고 분당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투자해야 된다. 정말 괜찮다. 사야 된다라고 한 5, 6년 전부터 얘기했던 한양 시범단지. 한양 많이 들어봤어요. 한양 네. 아파트 30평대가 네. 14억 8천이었는데 지금 16억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들쑥날쑥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네. 그 평촌에 가면은 평촌에 가면은 거기 목련마을에 성경 1단지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 방송할 때도 많이 했죠.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충분히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다. 네. 이렇게 많이 범계역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GTX도 들어오고. 근데 네. 문제는 지금 뭐 리모델링 쪽으로 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2021년 9월 달에 13억 4천인데 지금 호가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호가 15. 그래서 사실 여기는 나중에 재건축을 일기 신도시들 뭐 이렇게 용적률 풀어주고 하면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주로 가면 가치가 훨씬 커지거든요. 재건축이 그러면은 사업성이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여기는 재건축 쪽으로 아마 돌아서게 되면 더 가격이 많이 오를 단지가 그렇군요. 아닌가.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일기 신도시가 거의 노후화가 됐으니 그렇죠?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새 아파트가 되기 위한 어떤 규제들을 완화해주겠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을 좀 많이 해주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뭔지, 뭘 완화해주겠다는 건지, 이걸 좀 짚어주세요. 지금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안전진단을 완화해준다는 건 재건축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그렇죠.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해서 5대 신도시죠. 여기 전체 합쳐서 한 29만 몇천 호 정도, 약 3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공급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상태로 왜냐하면은 용적률을 그때 너무 이제 올려서 많이 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할 아파트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재건축을 할 아파트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 용적률로 보면은 한 뭐 200% 내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어서 그 기준을 좀 상향한다. 300에서 네. 일반적으로 300% 그리고 역세권에 이렇게 상가들, 상업지역들을 뭐 이런 데는 500%까지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만 가구가 새롭게 더 공급이 될 수 오. 있다. 신규 공급이. 그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네.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하여간 이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거 다 재건축에 다 공통적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종을 뭐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 가장 많이 실제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뭐 용적률이라든가 말씀하신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가장 뜨거운 감자 뭐 재초안 같은 것들도 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좀 전망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거대 양당이, 그죠? 오랜만에 적극적으로 동시에, 그거는 분당에서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거, 그렇지. 격전지. 그럼요. 선거 느낌? 격전인데 지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지금 또 호각이라고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호각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여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서로 해주겠다. 서로 해주겠다. 그래서 법안 통과는 어쨌든 양쪽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거죠. 통과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아, 말씀이신 그건 거죠. 100%죠. 100%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쯤에서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분당 얘기했으니까 일산 얘기도 했으니까 평촌 얘기도 했죠. 또 어디 있죠? 부천도잖아요. 3번. 중동. 부천 중동. 이렇게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총 30만 가구고. 그리고 네. 이게 89년도에 일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80년대에 이게 계기가 이런 거예요. 신도시 만들어진 계기가 80년대 이제 그 삼저 현상이라고 해서 뭐 저금리, 저유가, 저물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호황이었던 시절이죠, 우리나라에. 경제 성장이.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88 올림픽이라는 네. 특수가 같이 겹치면서 네. 이제 막 대규모 공급들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89년도에 실제로 기사를 보면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야, 그랬었구나 그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뭐 96년도까지 이렇게 입주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입주한 게 이제 분당이죠. 분당이 한 10만 원 가까이 집값도 뭐. 네. 입주를 했고 네. 일산 뭐 이렇게 해서 입주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문제점은 전부 다 이제 베드타운이라는 거죠. 그 분당 빼고. 그래서 베드타운을 분당만 지금 베드타운이 아니고요.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일자리를 뭐 서울로. 그래서 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한 얘기가 딱 맞아요. 서울에 붙어 있어라. 그러게 이 얘기 우리 계속하네. 어쨌든. 근데 89년이니까 30년이 넘은 거예요. 네. 그렇죠.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재건축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됐을 법한데 못 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2022년에 이 정치권까지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인데 발목을 잡은 게 그만큼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용적률이 높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리모델링이라도 빨리 하자. 네. 이렇게 지금 아마 분당도 그래서 분당이 처음으로 이제 시범단지가 생겼었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뭐 특별법 얘기 나오기 전에도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많고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또 한바탕 바람이 일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도 이제는 재건축 쪽으로 또 다시 선회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예, 왜 오. 그러냐면은 분당이나 일산이 다 똑같아요.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제가 분당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와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둘로 나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아무래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이렇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들이 다 재건축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되게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용적률도 이렇게 뭐 500%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10만 가구가 이제 추가로 더 공급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10만 가구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뭐 가장 첫 번째이고 전부 원인은 아닙니다만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양은 많습니까? 10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킨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분당은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뭐 천당 밑에 분당. 네. 천당 밑에 분당.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건 또 일자리도 있는 곳이니까 네. 판교도 있고 네. 그래서 공급이 되면은 상당히 그쪽 라인의 어떤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일개 신도시 얘기 한참 해봤으니까 일기 신도시만 낡았냐, 그렇죠? 일기 신도시 물론 노후화되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럼 일기 신도시만 노후화가 되냐?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있는 그 뭐 인근 지역이라든가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에 만약에 재건축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서울의 재건축? 재건축하면은 강남. 그쵸, 강남. 강남이 먼저 떠올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집값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거기 재건축이 되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고.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결국 분당만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 용적률 높여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완화를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기 신도시 때문에 그 주변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일기 신도시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 벌써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매물도 없고 뭐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지금 내놨던 상황이 어때요? 물건들이 지금 다 없대요. 물건이. 싹 다 이제 걷어갖고. 기대감이 네네. 뭐 최근에 지금 뭐 또 기대감이 조금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막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물건들이 당연히 나 같아도 안 내놓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물건이 지금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물도 없어지는 상황이 기대감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중하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건축 리모델링이면 당연히 재건축 쪽을 선택하는 게 그렇죠. 리모델링은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겨놓고 부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주차장도 뭐고 다 새로 짓는데 문제는 뼈대를 남겨놓고 짓기 때문에 층하고 향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슈가 수직 증축, 뭐 수평 증축 얘기 나오는데 뚱뚱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직 증축을 지금 허용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분당 같은 경우 옛날에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들이 처음에 너무 급박스럽게 89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건설을 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급격히 막 짓다 보니까 이 모래가 부족하네. 그래가지고선 바닷모래 또 많이 썼어요. 분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진짜요? 진짜요. 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을 때 이 내력벽을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는데요. 내력벽 문제도 내력벽. 아주 그거를 철거를 했을 민감하죠. 때 네. 그게 만약에 이게 바닷모래를 썼다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네,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본래 진작에 발표하겠다. 철거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지금 계속 미루고 몇 년 동안 지금 4년 동안 미루고 지금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 부숴서 짓는 재건축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사업성 면에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작년, 재작년 제가 말씀드릴 때 언론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빌라의 시대 이러면서 빌라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젠 또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재건축의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재건축 바람이 좀 뜨거운데 앞으로 이 바람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을지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부디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세요. 02556-6961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 이메일 주소도 함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슈였습니다. 차라리 내 집 샀어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디의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팍파 고민을 해결을 오늘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다. 요즘에 요게 좀 신경이 쓰인다. 아니면 너무 큰 고민이어서 밤잠을 못 잔다. 당연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이고요.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무료 상담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커피 쿠폰도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커피 아주 그냥 후하게 드리네요. 부디님. 근데 아까 우리 홍 아나운서가 네. 얘기한 대로 퀴즈도 내면은 주고 그치. 그리고 상담도 참여하면 또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2잔, 3잔, 5잔 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 막 드려. 막 드려요. 막 드려요. 막 드려요. 막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막 네. 드려요. 막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가능하니까 상담 신청하시면 드리고 퀴즈 또 맞추셨다. 그러면 또 드리고. 그래서 가족분들한테도 뭐 많이 좀 뿌려주시고 여기 커피 준대. 너 고민 없니? 뭐 퀴즈 정답도 맞춰.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까이 거 뭐 제 돈 아니잖아요. 부디 지갑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가 아주 후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시청자님 만나서 또 고민 해결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도 되고 5월도 되고 마스크도 싫어해서 벗을 수 있고 요즘 좀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근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세요. 잘 지내시는 네네. 가운데에서도 조금 부동산 때문에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전화 주신 거 네. 보니까. 그러시구나. 부동산 두 개를 네.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게 좀 팔면, 어느 쪽을 팔면 괜찮을까 하고 전문가님한테 상담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고 두 채를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네. 한 채를 팔 생각은 지금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아, 사실은 이런저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 중이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채 일단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성남에요. 포렌스티아. 성남 포레스티아. 네네. 네, 그리고 하나는 가양동. 가양동 몇 단지? 9단지. 가양동 9단지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구나. 네네. 이 중에서 그러면은 뭐 거주하시는 곳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냥 임대. 아, 그러세요. 다 임대를 주고 계시고, 네. 아, 부디님이 요거 지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유명하고, 또 네. 뷰도 좋고, 뭐 이런 네. 각각 특징이 좀 있는 좋은 아파트 두 개를 갖고 계셔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부디님이랑 바로 좀 만나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TV 잘 보고 있어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지금 이거 지금 이게 2주택이세요, 지금? 그러면? 3주택? 네네.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살고 있는 데는 서울이요. 아, 서울이 그러면 3주택이에요, 지금? 다 팔고 있는 두 개만 다 정리하고 두 개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양 구단지나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지금 세를 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일단 가양동부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바로 그 직미역, 이 네네. 9호선 라인이거든요. 골드 라인이라고 네네. 하는 9호선 라인 직미역하고 붙어 있는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아파트. 예. 예. 역세권 아파트고 바로 이제 앞쪽은 한강이 있고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가양역에는 이제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 또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홍대선도 예. 들어오고 위치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양천 향교역 쪽에 이쪽에 이제 뭐 CJ 예. 부지도 개발이 되고 주변에 이제 그런 개발의 어떤 소식들 호재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네네. 근데 그리고 마곡지구도 뭐 멀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는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이 한강변이 네. 있고 입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지금의 어떤 핵심은 이 가양역 쪽이거든요. 이 네. 증미역보다는 가양역이 더 이 중심축이거든요. 네네. 예, 중심축이고 그리고 이 한강변 쪽으로 아파트들이 줄줄이 있는데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개발이 나중에 무슨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8단지, 7단지 이런 데들도 뭔가를 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이 아파트들도 충분히, 나중에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용적률이 이 대지 지분이 작기 때문에 예예. 이건 이제 재건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파트는 맞아요. 예예.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좀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도 진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뭐 주변에 이 등촌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들도 결국에는 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다 진행을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 꼭 파셔야 될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뭐 재건축은 힘들고 리모델 쪽으로 가는 쪽으로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네네. 리모델링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고 딴 쪽으로 좀 더 갈아타기를 한번 뭔가 조금 더 가치가 큰 데로 간다. 뭔가 지금의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충분히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네네. 이것도 잠깐 봐드릴게요. 산성역 이 포레스티아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건 뭐 너무도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예예. 예, 너무 유명한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이 다 지금 재개발들 산성 2구역, 신흥 2구역 주변에 다 재개발들 진행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재개발 진행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은 여기가 신흥 주공 아파트잖아요, 예전에. 예예. 예, 신흥 주공이었을 때 여기 재건축 막 진행하고 할 때 여기 가치 투자 가치 크다고 정말 많이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샀어요. 그때 사셨어요. 그러면은 아주 잘하신 거네요. 그때 2016년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방송에서. 그래서 그때 매수했어요. 저는 뭐 지금도 여기가 앞으로도 가치가 왜냐하면 이쪽이 전부 다 새 아파트들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위례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성남에서. 네네. 예,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복정역, 이 네. 복정역 쪽에 또 그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예. 예,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만큼 정말 저는 성남의 이 대장주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랑 아까 어디죠? 가양 구단지. 가양 구단지 이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둘 다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근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매도한다면 저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 성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비교적 또 새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고 주변이 또 다 새롭게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이쪽이 만 세대가 넘는 엄청난 그 아파트 세대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은 상당히 이쪽은 앞으로도 가치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한다면은 가양 구단지를 매도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가양 구단지가 투자 가치가 없다 이건 아니고 네. 가양 구단지도 나중에 지금 오르긴 했잖아요, 많이. 예, 많이 올랐어요. 예,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등촌 주공이라든지 한강변에 있는 뭐 가양 7단지, 8단지 해서 이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다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진행이 되면은 여기도 진행하겠죠. 리모델링이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굳이 내가 매도를 해서 뭔가 딴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지, 이렇게 지금 뭐 섣불리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성남은 지금 뭐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지금 분당이 네네. 지금 현재 뭐 일기 신도시들 뭐 이렇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성남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적용을 받아요. 네. 분당만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쪽이 점점 더 발전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둘 다, 가지고 계시면은 이것이 또 한 2, 3년 지나면은 커다란 또 효자 노릇을 더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네네.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가지고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민 네, 해결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라면서,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보수의 냄새가 나요. 매수 타이밍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음.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어디를 투자해라. 여기 정말 괜찮다. 여기는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데들이 지금 예전엔 안 했던 곳이 지금 다 진행들을 하고 네. 있거든요. 제 안목이 뛰어난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나는 시청자님께 칭찬을 드린 건데, 이렇게 싹 또. 근데 이제 이 시청자님도 그런 거를 잘 간파를 해서. 그럼요. 예, 투자를 그럼요. 하셔서 그래도 참 성공한 투자를 하셔서 좀 마음이 상당히 기쁘네요. 예. 부디님도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해주셨고, 그걸 또 본인의 판단에 선택을 또 잘 하셔가지고, 그렇죠. 시청자님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부디님, 예. 전 약간, 이제, 나름 저도 판단을 하잖아요. 부디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속으로, 여기는 팔라고 하실 것 같다. 여기는 보유하라고 하실 것 같다. 뭔가. 근데 저는 사실 한강변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당연히 조금 더 강력하게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셨는데 약간 의외였어요. 요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 변화의 폭이 어차피 성남은 본래 이 구시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예전에 뭐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다가 또 뭐 진척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남시도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변화가 한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네. 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이 좀 그려질 것 같고 해서 이쪽의 아파트도 구단지도 괜찮지만은 이쪽은 조금 소형 평형 단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물론 좋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또 이런 차이가 있다. 말씀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노른자 얘기도 하고 흰자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흰자가 더 좋느니 노른자가 더 좋느니 했는데 노른자를 이기는 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요. 그죠?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이게 노른자일지 흰자일지 혹은 노른자를 이기는 흰자일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청자님은 또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는지 만나봐야 되겠죠.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좀 자주 봐주고 계세요? 네네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부디님하고 그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부디님이 오늘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실 건데 어떤 점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뭐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뭐 재개발 어느 쪽이 잘 되고, 제가 지금 투자할 때가 조금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알아보고 계세요? 네네네. 혹시 지역 보신 데 있으세요?
지역은 지금 제가 그 방송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한테 제가 지금 조금 추천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기본, 음. 네네네. 어딘데요? 제가 지금 기본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지역은. 그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서울 쪽 그 아래쪽에 그 용답동 있죠. 용답동. 그쪽은 재개발이 조금 불가능하고. 네. 답심리 쪽, 그 위쪽이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답심리 쪽을 추천을 받으신 거네요? 네네. 아. 그래서 한 투자로 한 1억 정도? 그 정도 뭐 조금 그 정도 투자하시면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그 활동하시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실투자금 1억 원. 네네. 네. 아니,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럼 뭐 부동산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 전문가분한테 아, 전문가분한테. 알았어요. 그러시군요. 뭐, 누구한테 네네. 실명을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쭙지 않겠고, 어쨌든, 답심리 쪽으로 좀 추천을 받아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부디님의 의견은 어떤가 이제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답심리, 그러니까 단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요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지도 보면서 살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기 지금 답심리역 바로 이쪽 라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네. 예, 지금 답심리역 쪽에 이쪽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용답동 쪽이 이쪽인데 건너편 네. 쪽인데 답심리역 쪽은 어떤 전문가인지 몰라도 이 답심리역이 재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답심리는 재개발이 조금 힘들어요.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데는 바로 이쪽 그 파크자이,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 이쪽 라인으로 조그맣게 그 재개발 진행은 17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용답동 쪽에 이쪽에 여기가 GS인가요? GS 자이인가? 거기 청계자이라고 해서 이쪽이 지금 개발되는 호재가 있어요. 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용답동이고 이쪽은 답심리거든요. 근데 답심리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 도로가 반듯반듯해요. 반듯반듯해가지고 이 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근데 가보면은 이 답심리도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요. 노후도도 높고 용답동도 노후도는 높아. 근데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답심리역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 붙어 있고, 그래서 이쪽은 예전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개발을 해보려고 이렇게 뭐 해봤는데 얘기는 있어 왔지만 각종 얘기들은 지금도 나올 거예요. 지금도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는 이쪽 라인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쪽이 주택가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철물점을 비롯해서 뭐 공구점, 각종 공구점, 그 다음에 이제 근생시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일단 지금은 이 노후도보다도 동의율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점은. 근데 동의가 이렇게 막 이런 상가도 있고 뭐 공구 파는 이런 데도 있고 근생들이 돼 있으면은 사실은 동의를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재개발은 사실은 조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얘기들은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쪽 라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쪽 라인은 이제 각종 그런 어떤 근린생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월세를 받잖아요. 월세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아. 가격 상승보다는 임대소득이나 이런 걸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를 개발을 보고 한다? 물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지역도 오래됐어. 가령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은 안 될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남에 가면 논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강남구 논현동. 저희가 위치한 데가 논현동입니다. 근데 논현 1동에 그 낡은 예전에 그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그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을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 원룸을 사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게 맞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뭔가 의심스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은, 50년 후에는 되겠죠. 50년 후에는. 언젠가는 될 테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언젠가는 개발이 될지도 모르지만, 마치, 이쪽이 이 용답동 쪽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이쪽 용답동 쪽은? 용답동 쪽은 본래 이쪽 전체 라인이 여기가 상당히 여기도 노후도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가들이 같이 있고 시장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주민들이 개발하는데 상당히 그 반대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네, 바로 옆에는 청계천이 있고 해서 상당히 입지는 좋은 곳인데, 근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여기 제가, 여기 답심리역 건너편, 답심리역 쪽에, 이쪽이 이제 대명 웨딩홀이라고 있고, 이쪽 답심리역 쪽에, 답심리역 바로 이쪽 용답동에, 여기가 이제 GS 자이에서 청계자이라고 해서 1000세대가 넘는 지금 아파트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가 생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여기는 왜냐하면은 상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서 여긴 정말 시장도 있고 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금 시동을 걸었어요. 1000세대 넘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역들, 이 지역도 상당히 큰데 이 나머지 지역들이 다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면서 뭐 인터넷으로 해서 동의서도 걷자 뭐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 지역 다 답심리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지금 금세 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잘못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답심리 쪽은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이쪽 라인은 재개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정비 사업들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실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최선을 찾다가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선책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쪽 답심리 이쪽에 예, 가로주택 이것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조금 월세가 많고 월세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들어가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우리가 재개발을 보고서 들어간다면 저는 저기는 제 판단 기준에서는 좀 이쪽을 추천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투자하시기 전에 큰 돈인데 들어가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네요. 그렇죠. 팩트 체크 하는 김에 또 부디님께 여쭤보고 싶은 물어보시고 싶은 부분 있으면은 하나 더 하실 기회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지금 또 생각이 많아지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항상 전 부동산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고 그리고 조금은 더 많이 아니까 만약에 하기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쪽은 이래서 안 되고 이쪽은 이래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꼭 하기 전에 꼭 먼저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부디님.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슈퍼 가가지고 우리가 몇천 원짜리 물건 사는 거 이렇게 아니죠.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뭐 사 먹을까? 요거 맛이 어떻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최소 억 단위란 말이죠. 억 단위. 최소가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이제 최소 억 단위가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살짝 또 우리가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방송 활동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자기가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마치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뭐 떨어지니 오르니 어디에 투자하면은 뭐가 개발이 되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옥석을 유튜브 때문에 지금 뭐 이 어떤 정보의 홍수 시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옥석을 잘 가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새 단장에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옥석 잘 가려서 우리는 옥만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러니까요. 해야죠. 예, 다시 예. 한번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해보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요런 거 이제 고를 때 매물. 매물이 거의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런 거는 또 일일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만 그렇죠. 믿으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어디 지역에 가도 그래요. 어디 지역에 가면은 매물이 없고 어떤 매물이 많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데가 오히려 더, 이거 투자할 만한 데 그러니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부동산에 가면은, 그, 매물이 없더라도, 매물이 뭐, 한 10개 네. 있더라도, 그게 부동산에 다 뿌려지잖아요. 다 뿌려지니까, 마치 다 다른 물건인 줄 알아. 부동산 10개, 만약에 물건이 10개씩 다, 요즘 공동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물건은 100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정말 선의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매물 몇 개가 좀 여러 개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어쨌든 착시 효과, 착시 현상.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사실은.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심스럽다, 뭔가 궁금하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님은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또 저 미리 읽어보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디님 잘 들어보세요. 예. 왜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남자입니다. 제 배가 아픈 이유는 투자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강변 투자를 해볼까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는데, 특히 자양동을 많이 추천받았지만 투자도 해본 놈이 한다고 경험 부족으로 매번 우물쭈물하다가 같이 매물 보러 갔던 친구가 대신 매입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며칠 전에 거리두기 풀린 기념으로 그 친구 녀석과 술을 한잔 마셨는데, 제 대신 매입한 자양 4동의 빌라가 몇 억이 올랐다고 술값을 자기가 내더군요. 장이 꼬이다 못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당히 술값 좀 내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자양사동은 제겐 너무 비싼 동네가 됐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뚝섬 유원지역 근처 빌라 한 채를 추천받았는데, 거기도 자양 4구역이라고 하던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객관적인 정보가 좀 부족해서요. 부디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걸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 아파 본 적 있으세요? 부러워서? 이거 복통 말도 못하거든. 부러워서. 특히나 내가 살까 말까 했잖아.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사서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축하를 해줘야 맞는 건데, 인간인지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런 경우는 반복돼.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투자를 꼭 그 기회를 잡아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고민만 하다 못하는 분들은 지금 5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5년째. 정말로. 남 그래서- 얘기가 아니야. 진짜. 근데 그때 5년 전의 가격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5년 뒤, 또 10년 뒤에 우리가 이제 만회를 하고 우리도 행복하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당당히 술값 내시고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이런 고민 또 보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보신 곳이 뚝섬 유원지역 근처 빌라입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부디님? 네, 제가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자양 4동이라고 했잖아요. 자양 4구역이라고 여기도. 자양 4구요? 4구역. 뚝섬 유원지역 인근. 그러면은 네. 지금 여기가 1구역이고 이쪽이 지금 2구역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가칭, 이쪽이 3구역이라고 해요. 가칭. 여기는 본래 요 앞쪽이 1구역이었고, 여기 뒤쪽이 3구역이었고, 여기가 2구역, 여기가 4구역, 이렇게 해서 1, 2, 3, 4로 본래 했다가, 여기 이제 하나로 통합돼서 1구역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구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4구역이, 어디예요? 여기 한강변, 거기 뚝섬역. 완전 있는데. 역 인근이네요. 네, 여기 인근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옆에가 성수동이잖아요. 네. 성수동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뭐 여기는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사양 4동은 작년에 뭐 재개발 신석 통합기에 그 신청을 해서 여기가 1구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2구역인데 여기가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짐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투자목적으로 네. 실거주 아니면은. 그래서 이쪽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때 빌라 신축 빌라가 한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 정도 갔는데 지금은 여기가 막 10억 12억 가요. 와. 개발 계획도 아직 없는데. 와. 그런데 이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한강변 쪽이 이쪽은 투자금이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뚝섬 유원지역 바로 앞이고 입지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쪽 지금 여기가 이제 가칭 예전에 자양 4구역이라고 했던 데인데 이쪽 라인이 아파트들이 줄줄이 있어요. 네. 아파트들이 줄줄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들하고 빌라랑 이쪽 빌라나 단독주택에 통합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수동도 똑같아요. 성수동도 여기 아파트들 한강변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체가 성수동하고 틀린 점은 성수동은 전체가 이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이고 거기 아파트들이 하나씩 있어. 네, 네. 그 가치가 가능한데 이쪽은 다 아파트가 아파트 너무 지역이에요. 많다. 아파트. 거기에 빌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리고 또 예전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여기를 갖다가 뭐 개발을 하려고 뭔가 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지역주택조합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여기는 조금 이걸 갖다가 만약에 가능하다. 여기가 다 통합해서 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당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돼요. 그러니까 분석이나 이런 것들 재개발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왜냐하면은 재개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파트랑 같이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서로 그 이해관계가 틀려. 그렇죠. 아니, 난 그럴 아파트 수 살고 있죠. 있잖아. 넌 아파트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더 높게 쳐줘야지. 그 권리가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가 더 높게 쳐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입지는 상당히 좋지만 네.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통합해서 아파트랑 통합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 주신 배가 많이 아프신 우리 시청자님 복통남 마음 아프다 진짜. 배 아프신 이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게 쭉 보시면은 성수동 쪽은 지금 다 지금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잡혀서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양 4동도 일단은 지금 이쪽 라인은 다 개발 계획이 잡혀서 가고 있거든요. 네. 개발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일단 진행할 거고. 자, 그다음 자양 3동이죠. 여기는 근데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 지역이에요, 이쪽은. 지금 이쪽이 자양 2동이에요. 이쪽 2동. 자양 2동. 근데 이쪽 2동은 여기도 옛날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다 들어갔던 곳이에요. 근데 한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뭔가를 추천을 해드린다. 추천을 해드려. 추천을 해드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가보고, 이 자양 2동이, 이게 좀, 노후도가 좀 많나? 이게 좀 낡은 집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눈으로 보면은 제가 얘기할 때, 맞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가 추천을 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배 아파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그런 걸 믿어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로 따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못 사는 분들 많아. 그 유튜브에서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채널도 많아요.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떨어진대. 뭐 의견은 각각이니까 그럴 수 그래서. 있지만, 네. 근데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20년에 맞는 건 의미 없잖아요. 시계도
하루에 뭐 우리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잖아. 그러네. 음. 맞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부디님이 뭐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 따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또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셔야 된다. 그런 지역도 직접 가보시고 여기가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특징들 뭐 세부적으로 좀 아셔야 된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말씀.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막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요하죠. 네. 거기서 잘못하면 뭐 나중에 현금 청산한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화두는 가만히 있는 지역들, 가만히 지금 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할 것 같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조금 더 난 자세히 듣고 싶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저희가 유튜브다 보니까 또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신상 정보 자세하게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상담만 정말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난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아직은 우리 안 친하잖아. 이런 분들은 또 문자도 있고 저희 이메일도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은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이제 맞는 거예요, 우리? 한수. 이렇게. 이게 바둑이잖아요, 바둑. 바둑에서. 제가 바둑을 좀 둡니다. 아, 진짜? 네, 저는 타이잼에서 아마 5단. 오, 아니, 다재다능하셔, 진짜. 6단, 지금 현재는 6단인데 곧 떨어질 거예요, 5단으로. 왜요? 예? 왜? 6단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져요. 어. 5단으로 다시. 부동산 실력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랑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부디의 한수 시간 시작합니다. 요 시간 중요해요. 마니아층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엑기스를 아주 모아서 요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떤 한수 도와주실 건가요? 예. 저는 예전에, 제가 경제방송에서 방송할 때 아마 오랫동안 본 분들은 기억을 정말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추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추세를 알면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디에 투자할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시장이냐, 올라가려는 시장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오른다고 2013년도부터 오른다고 얘기를 해왔고 제 말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추세를 읽어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 어디를 살지 팔지보다 추세를 읽는 게 진짜 그렇죠. 중요하다. 그게 먼저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추세예요? 지금은 이 추세라는 거는 항상 네. 일정한 방향으로 이게 가는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그렇죠. 이것을 봐야 되는데 추세가 한번 상승 추세로 들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꺾여. 그래서 계속 올라. 그럼 이제 정부에서 뭐래요? 규제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 계속 집값 오르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규제가 오르면. 엄청 들어왔었는데도 규제가 올랐어요. 들어와. 그러면은 규제의 효과로 인해서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꺾여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한 3, 4개월 꺾이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해. 네네. 또 규제를 내놓으면 또 일시적으로 꺾였다 다시 상승. 제가 이 얘기를 이제 10년째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추세는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유동성, 그 다음에 이 심리, 사람들 심리. 유동성, 돈이 얼마나 많이 시중에 그렇죠. 풀려 있느냐. 그리고 네. 사람들 심리.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요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보여져요. 이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으로 가느냐. 네. 그리고 정부가 뭐 규제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도 저는 이제 상승 추세로 아직까지도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이죠. 네. 그러면은 하락 추세로 가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오, 그러면은 좋다. 하락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거 지금 떨어지네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하락 징조로 알 수 있는 노하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하락 징조는 이걸 보면 된다. 이건 뭐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음. 미분양 물량이 얼만큼 많이 쌓여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미분양 물량. 신축을 분양을 할 때 미분양이 쌓인다. 그렇죠. 아하. 아파트를 공급할 네, 때 네. 뭐 지방에 미분양이 막 나. 네, 네. 아니면 수도권에 미분양이 막 나.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냐. 네. 늘어나고 있냐. 이게 미분양 물량은 시장에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해주는 하나의 지표예요. 미분양 물량은.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적어왔는데요. 2008년도에 미분양이 지방이 16만 호 정도 됐고요. 수도권이 2만 원을 넘었어요. 아.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를 그렇죠. 수도권이라고 하죠. 근데 2021년 작년에 지방의 그 미분양이 15,000호. 아. 그리고 수도권 1,500. 1,500.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미분양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느냐. 이거는 수도권 미분양을 봐야 되거든요. 네. 수도권 서울 경기의 미분양이 15,000 가구를 넘어가면 이제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5,000 가구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몇 가구래? 1,500가구?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아직 미분양은 고사하고 지금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도달하려면은. 그러면 기준은 어쨌든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5,005. 근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1,500. 그렇군요. 10분의 그다음 1도 안 되죠. 10분의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요. 물량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입주 물량이 막 새로 물량이 들어와서 뭐 3년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입주 공급. 물량이. 공급이죠. 네. 공급이. 즉 공급이 많이 늘어났냐거든.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2년 역대급으로 좀 적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 또 적어요. 그래요. 내년도. 그러면은 늘어나는 건 고사하고 지금 물량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 공급이 어차피 적으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매물, 이 집값 상승은 저는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뭐예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느냐. 지금 매매 시장이 막 오른다고 쳐도 네.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따로 시간을 내서 다뤄야 될 이게 이슈 정도인 게 8월에 엄청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 여름에.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 다 써서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불안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 입주 물량, 미분양 물량, 네네.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쌓이느냐, 그리고 전세가가 하락하느냐, 세 가지 하나도 맞는 거 없잖아요, 지금. 지금은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장이다? 상승 시장으로 아직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 어렵지 추세는 않아요. 꺾이지 예. 않았다. 꺾일 기미도 아직은 보이고 있지. 그 어떤 않다. 분들은 제가 계속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너는 막 10년 동안 왜 상승만 얘기해? 좀 하락도 얘기하지. 저도 때가 되면 얘기할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되기 마련이니까 언젠가 그렇죠. 하락하겠지만 아직은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공급 물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기 신도시 지금 뭐 언제 나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은 네. 최소한 2028년도 이후나 나올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의 어떤 공공재개발이나 어떤 서울의 이 정비 사업들 해서 뭔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땅 파는데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단기간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땅을 판 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소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복잡하죠. 맞아요. 이런 것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렇죠? 사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좀 모른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자, 그래서 아직은 집값 하락 징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아직은 상승 추세다. 그럼 만약에 이런 하락 징조가 나타나면 그 값에 반영이 되는 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물량이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1,500세대인데 이게 갑자기 5,000세대가 됐네. 그리고 또 6,000세대, 네. 7,000세대
이렇게 가면 그때 저는 움직여요. 만약에 이게 15,000가구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 추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 흐름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5,000세대 이상이 뭐 넘어가면은 안 좋다더라, 떨어진다더라.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빨리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된다. 만약에 15,000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슬슬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흐름을 잘 관찰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기준은 우리가 알아두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디의 한 수는 추세를 읽어야 한다.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부디의 한 수까지 이렇게 함께 봤고요. 한정훈의 부동산 DJ.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 저희가 알차게 좀 꽉꽉 채우느라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드릴 거고요. 방송 보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돼요. 저희 뭐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세상에 커피까지 얹어드리니까 참여 안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또 하나 생겨가지고 저희가 마련을 했죠. 퀴즈 내드렸잖아요. 힌트도 거의 뭐 다 드렸습니다. 맞아요.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고 퀴즈 답도 여기 통해서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부디님. 예, 지금까지 부동산 DJ 한정훈의 부동산 DJ였습니다. 꼭 이렇게 인사해달라 그러면 목소리 깔더라. DJ 톤으로. DJ 톤으로. 네. 또 마지막 우리 인사 있잖아요. 예. 하나, 둘, 셋 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행복한 부자 되세요. 안 맞았다. 다시 한번. 행복한 부자 되세요. 행복.